이제 건강 관련된 질문인데 카니보어 식단을 해도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걸린다고. 그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의사 김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입니다. 제가 카니보어를 다뤘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오늘은 Q&A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요.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카니보어에 궁금증이 생겨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 카니보어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제 건강 관련된 질문인데, 카니보어 식단을 해도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걸린다고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육식이 인간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물론 이 카니보어 식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주류 의학계에서 완전히 인증된 그런 식사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육식을 해야 인간한테 맞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육식을 위주로 하는 민족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장암이 훨씬 덜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암이 많이 생기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고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하고 특히 가공식품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는 과정이 식생활에 엮여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 걸렸는데, 그것을 육식 하나만 갖고 대장암이 진짜 많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혀 흡수가 안 됩니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과 그 성분이 내 몸에 흡수돼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식이섬유 안에 들어있는 식물 독소들, 특히 렉틴 이런 것들은 장 누수 현상이나 식물성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을 흡수를 최대한 방해하는 성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대장암이나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소장에서 거의 90에서 95%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근데 채식은 식이섬유부터 인간의 몸으로 흡수가 안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먹으면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너무 많은 식이섬유나 너무 많은 채식을 하게 되면 대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에서 거의 흡수가 일어나는 육식이 대장암을 유발할까요? 아니면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많이 내려가서 과부하를 주는 식물성 식이섬유가 오히려 더 대장암을 유발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뭔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걸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데, 간혹 가다 씨앗 있는 과일들 아니면 줄기 식물들을 많이 먹었을 때, 식사 중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보였던 경우가 있어요, 변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내가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구나, 원장님 설명을 듣게 되니까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육식을 많이 하게 되고 채식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DL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HDL도 같이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TG라 그래서 중성지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이나 건강상식이나 누구나 얘기할 때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LDL이나 HDL이나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지단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LDL이나 HDL이나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버스를 인간이라 그럽니까? 버스라 그러지. LDL은 LDL이고 지단백입니다. 그 안에 콜레스테롤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인간의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혈관에 탄성을 만드는 것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심장도 더 악화가 되고 심장마비도 생길 수 있고 사람 수명이 더 단축이 됩니다. 대신 그것이 몸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나눠보면 LDL도 한 종류가 아니고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A타입은 좋은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타입은 나쁜 LDL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산화 반응이 일어나거나 당화가 일어나면은 LDL이 B타입 나쁜 콜레스테롤로 변화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LDL이 존재하더라도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항산화 작용이 내 몸이 돼 있다 그러면 좋은 LDL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을 거고, 상대적으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혈당을 많이 올라가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같이 많이 한다. 그런 경우 LDL이 올라가면 그때는 B타입의 LDL로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몸에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라가 아니고 고기를 먹은 만큼 탄수화물 섭취는 상대적으로 확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LDL이 올라가도 몸에 이상이 없는 거지, 내가 그냥 고기 많이 먹으랬다고 탄수화물 섭취, 단당류 섭취 많이 하면서 고기를 무조건 많이 먹는 거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몸에 A타입인지 B타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볼 수 있는 수치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성지방이라고 그러죠. TG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44 이하면은 LDL이 좀 높더라도 A타입의 LDL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TG가 44가 넘는다. 그럴 때는 두 번째로 보는 게 HDL의 숫자입니다. HDL이 보통 58 이상일 때는 LDL이 A타입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TG가 조금 높더라도 HDL이 58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HDL도 58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또 보는 게 TG하고 HDL의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G가 100인데 HDL이 50이다 그러면 2가 되겠죠.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보통 2.0 이상이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1.8 이하면 그냥 정상적인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 이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1.8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대신 TG도 44가 넘고 HDL도 58이 넘고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도 2.0 이상이 넘는다 그럴 때는 건강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HDL을 컨트롤하는 약도 드시고 몸 관리도 하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LDL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한들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육식도 많이 하지만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서 그 LDL 자체가 나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안 좋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카니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탄수화물은 필수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개념은 카니보어 입장에서는 독을 마시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명에도 직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힘듭니다.